예, 누구나 다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거를 원래 전제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 내게 더 좋지 뭐 아이 내게 더 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건을 샀는데 내 물건이 내가 산 게 뭐 내 다음에 산 사람보다 나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 그런 모습들이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투영을 하고 투사를 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힌다거나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좀 사실 답답하죠. 근데 원체 이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걸 이제 뭐 하도 다루다 보니까 사주 명리학적 접근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라고 하는 거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오늘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체 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나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나 방금 좀 나르 같았는데 라고 자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나르시시스적인 면모, 진짜 본인이 진단을 받을 정도로의 그런 나르시시스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비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나르는 자기 비판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는 항상 내가 한 건 잘한 거고, 내가 한 건 칭송받아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변에 금 적거나 없는 인월생 등 나르 기질 병화에 있으면 확실히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주변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뭐 그렇죠.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제가 생각해봤던 거를 좀 여기다가 좀 공유를 해볼까 싶어서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거고 뭐 선생님들 개별로 일단 경험한 나르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이런 형태의 나르시시스트를 봤다라고 하는 거, 뭐 그런 사례들을 좀 채팅에 적어주시면 좀 더 이 오늘 스트리밍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구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요런 형태가 있었다, 요런 특성이 있었다, 내가 겪은 나르는 이러한 행동도 했다. 내로남불 좋습니다. 내로남불. 그렇죠. 내로남불이야 뭐. 희수생님 안녕하세요. 외향형 나루와 내연적 나루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를 안 했고요. 그리고 나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나르의 성향을 명리학적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희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 이렇게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심리학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여러 채널 많으니까 그런 채널 통해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르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 명리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을 한다. 좋아요. 이건 뭐 타고난 거니까. 상대방 탓. 무조건 상대방 탓. 좋습니다. 내 말이 곧 법. 자기 말이 법이다. 좋아요. 저는 좀 이런 면모도 추가를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해 본 것도 있으니까, 메타인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인 즉슨, 자기 수준과 레벨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하나 돼 있지 않을까요? 마인드가 닫혀 있다. 그렇죠? 요거는 신포도 증상의 원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그런 우리 누구나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게 더 나을 거야, 이게 약간 여우와 신포도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려있고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내게 더 낫다, 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마인드가 닫혀있다가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 사주에 토가 없을 확률도 있겠네요. 그렇죠. 좋아요. 하지만
토가 있어도 나르적인 면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했던 게 열등 컴플렉스로 인한 우월감 확보 노력. 이게 열등감이랑은 열등 컴플렉스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또 다뤄봤고, 토가 통근되어 있는 무진이나 기축, 기미 주위에 있는데 나르적 성향 많아요. 그러니까 나르적 성향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토가 통근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무토가 통근되어 있는 형태라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형태로서 나르적 면모가 나오는 거고요. 기토가 통근되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상황과 현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분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르적 현상이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언덕위의 선생님, 본서 선생님 좋아요. 임수 아닌가? 그 특유의 나른 느낌 임수. 좋아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들을 이렇게 다 써주시고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언덕위의 선생님, 나르시시스트가 상대에게 통제성을 띠는데 관다하면 불안도가 높아 상대에게 투사해 자기 선 안에 두려고 해요. 그래서 관다에 재성이 약하거나 재성이 없을 시에 자신의 통제성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듯해요. 언덕위 선생님 좋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저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육신적인 접근으로서 봤을 때 관성이 통근해 있는데 재성이 약하거나 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관 무보일 확률이 크죠. 그렇게 되는 경우 여론을 고려하지 않는, 주변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형태, 다시 말해서 재생관이 잘 안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형태로 어떤 관성이 통제성을 띈다라는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르적 면모로 나타날 확률이 크겠죠. 언덕이 선생님 깔끔하게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요. 자기보호, 낮은 자존감을 방어할 주변 사람 까내리기 무시하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열등 컴플렉스로 인한 우월감 확보 노력이 약간 그 맥락에서 제가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토 약하고 수 강해도 진짜 나르 엄청 심한 것 같음. 나르는 수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일단은 오행적 접근으로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했던 게 포장 능력. 그 다음에 사람을 도구로 본다. 그 다음에 타인을 좌지우지하려 한다. 그리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요거는 내로남불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본인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유독 많은 성향이 많아요. 어리거나 나이가 들던지요. 그렇죠. 그리고 드러내는 것이 자기 실력을 직접적으로 보이기보다는 내가 쟤보다 우월해라는 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잦은 거짓말, 그리고 타인을 이용하기 위해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으려 한다. 그죠?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을 좀 하시나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좀 준비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시나요? 선생님들 의견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이렇게 임수라고 제시를 해주신 본서 선생님이라든지, 언덕 위의 선생님 같은 경우 육신으로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굉장히 좀 잘 맞는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좀 감사합니다. 네, 그죠? 공감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한 것과 그리고 제시해준 것과 이렇게 해보니까 원체 많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조금씩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하면 겹치는 것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 선생님들도 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보셨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는, 네. 사람을 이용한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참 무섭네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건 맞는데 그 이용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긍정적인 형태의 목적으로서 사람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나를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이용을 하니까 그게 문제시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수 특유의 자뻑 기질만 생각했네요. 아니요, 본 선생님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런 분석으로부터 명리학적 사고 능력이 계속해서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제시를 해주셨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파랑파랑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나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애성 인격 장애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분류가 될 정도로 이제는 좀 레벨이 많이 올라가 있는 형태의 어떤 병명이 나르시시스트다라고 하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보면 왜 보통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측면적인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적인 면모가 약간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나르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성공이라는 목표 하나만 고려를 해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 같은 거는 전혀 사정을 봐주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야지만 내가 성공에 더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인간성이 결여된 것처럼 느낌이 들긴 하겠죠. 네. 저는 임수와 병화의 한난의 부조와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는 모습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나르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모습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약간 명리학적인 접근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행적 측면으로 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했을 때 먼저 메타인지 결여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요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메타인지가 결여되어 있다. 메타인지가 뭔지는 아시죠 선생님들? 결국에는 자기의 레벨, 자기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가 메타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토의 부재가 됩니다. 토는 수화와 목금을 이어주는 오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토라는 것이 있을 때 내 생각이 행동화되는 것, 다시 어떤 행동과 사물이나 현상이 내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것이 토인데 행동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해주는 게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이러면 내가 내 레벨,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생각이 불일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뭔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결여될 확률이 크죠. 네, 토의 결여, 토 부족. 네, 상신의 귀신 없을 때, 금극목 좋아요. 자, 그러니까 그 각각의 지금 오행적인 측면으로서 다 접근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방식을 조금 바꿔서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에 대해서 오행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 놓고 보면 메타인지가 결여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금극목이라고 하는 걸 메타인지의 결여라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금극목을 메타인지의 결여.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극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금극목이라 이거는 절제와 불필요한 요소의 제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양성을 축소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다양성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내가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니까 잘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내가 파고들게끔 만드는 능력 요런 것들을 측면에서 보면 금극목이 하나의 어떤 메타인지 내가 잘하는 건 뭐구나 내가 못하는 건 뭐구나 라고 하는 구분을 지어준다는 의미에서 메타인지가 될 수 있다. 메타인지를 시켜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뽀송뽀송 선생님, 금극목이라고 해주신 부분은 매우 좋은 접근이다라고 판단은 되네요. 네. 사주에 90만 있을 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의 부재, 그 다음에 금극목,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과습을 꼽아봤어요. 과습. 과습이라고 하는 것을 메타인지 결여적 요소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봤거든요. 과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메타인지는요, 나라는 사람이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서 보기가 조금은 어렵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메타인지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는 자기 객과나 자기 자신과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람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인묘진월의 과습이면 끔찍. 나름 아는 거 공감이에요. 인묘진월이 이미 습도가 높은 계절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 과습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니 메타인지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은 들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 결여 네 번째 천간 기토만 있는 경우. 요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왜냐? 자기 중심의 사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들과 상대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무토. 자기를 놓고 자기 자신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 기토. 오행적 측면으로 놓고 보면 그래요. 이걸 육신으로 놓고 봤을 땐 또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무토보다 상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형태의 사고를 갖고 있으니 메타인지가 조금은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뽀송뽀송 선생님, 과습하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런 사람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과 분리가 안 돼라고 하는 자기 연민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집착하는 듯, 특히 묘월부터, 그쵸? 묘월에 특히 춘분이 지나고부터는 습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과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라는 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수 부족한 오미신월생 주위에 보면 나르 성향 때문에 불편해요 라고 했는데, 수 부족한 오미신월생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수라고 하는 게 개수냐 임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근데 오미신유월은 기본적으로 나르기가 있는 월이긴 합니다. 왜냐? 봄에 싹 피어서 여름에 꽃 피운 다음에 이제 오미신유월에 열매를 맺는 시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나 이런 삶 한번 살아봤지 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갖추고 태어난 계절이기 때문에 오미신유월생 분들은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게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기토가 갑으로 합의되어 있으면요 라고 하셨는데, 상관없어요. 합은 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기토가 갑에 합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인지랑 특히 뭐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으로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천간에 기토가 있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식의 해석을 근간으로서 이런 메타인지 결여까지 한번 해석을 해본 거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기토가 있는 상태에서 갑기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합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활용하여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획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천간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조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조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라고 하는데, 만약에 조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나르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온 나이니까 나는 칭송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르가 되는 거고요.
조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나르다 그러면 왜 나를 안 도와줘? 너네는 다 날 도와줘야 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사고 때문에 나르가 될 확률이 있다. 그래서 나르가 되는 원인이 조후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 나만치 어려운 생활을 겪어봤어? 조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고요. 조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 다 날 도와줘야 될 사람들 아니야? 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조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언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수쌤 안녕하세요. 기토는 그래도 나르 성향보다는 그냥 좁은 세상에서만 살아가서 그 외의 세상을 잘 모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오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르시시스트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적으로 나르시시스트 분석법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요. 누구나 나르시시스트적 면모는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 이제 점점 나르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한 가지 가지고 나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강조 드립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러한 배경적인 어떤 조건을 깔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원과 인하 없는 것도 포함일 것 같아요. 이편희 선생님 뭐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 좀 봤어요? 어떻게 그 내용 바로 다음에 다룰 거에 나오는데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천간에 간목 플러스 병화 대신에 수원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경금 플러스 임수 대신에 인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자존감이 좀 낮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왜냐? 간목이 병화를 갖고 있거나 경금이 임수를 갖고 있으면 간목병화 발생 경금임수 도세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수원이나 인화적 요소가 없다는 것은 나는 나를 활용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실력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약해지는 게 수원이나 인화가 없을 때의 의미가 되므로 스스로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특히나 간목 병화가 임묘진 4, 5월 경금 임수가 우미신 유술해 자월 이렇게 해서 한해 측면 난해 측면으로 나누었을 때 난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간목병화를 갖고 있으나 수원이 없을 때 한한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경금임수를 천간에 갖고 있으나 인화가 없을 때 이런 경우가 낮은 자존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누르는 형태로 어떤 행동적 측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어떤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분석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니까 그러한 지금 의견 주시는 거에 굉장히 저는 힘을 얻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느낌이라서. 그 다음에 천간 정화 왜 그러니? 천간 정화 개수가 천간에 기토가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시키는 방법론이 모르지만 어떤 시작점을 의미하는 요소의 천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지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토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정화나 개수로 인하여 의지가 생겨버리니까 나 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안 되지? 나 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뭔가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 능력을 몰라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면서 점차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이유 세 번째를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토의 부재, 망설이다가 나타나는 현상. 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수화라고 하는 것을 목금으로 매개하거나 목금이라고 하는 것을 수화로 매개하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토가 됩니다. 근데 토가 없다라고 하는 건 생각과 행동이 어떤 매개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남을 시켜서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아, 내가 하자는 방식대로 해야 되나?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제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되고, 사람이 어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한 거를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야지만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자기 추진력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놓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깎아먹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내에 토가 없다라고 하면 망설이다가 자기 자존감을 깎아먹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자존감이 안 좋게 작용을 하면 어떤 나르적 측면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오미가 원래 나르 아닌가요? 그 정신병적 나르 말고 잡벅 느낌의 나르. 여기에 임수까지 있으면 대환장 잡벅 나르 같은데요. 본 선생님 아주 통찰 끝내줍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기토는 본인한테는 관대할 뿐이네요. 좀 그런 현상이 있죠. 시소 선생님, 기토다자 대박, 여기도 무토다자만큼이나 귀가 막힌 느낌. 그렇죠. 약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해놓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약간 귀가 막힌 느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언덕이 선생님, 기토가 겉으로 숙여주고 다 받아줘서 중립적으로 보이는데 자기 입속을 제일 잘 챙기는 듯해요. 기토가 많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 선생님 내용은 아까 읽었고, 그 다음에 류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조후 저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시소 선생님, 감 잡으셨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신월에 갑정 있을 때 그러면 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람만 선생님 뭐가 낮아요? 뭐가 낮은 거지? 뭐가 낮은 거예요? 인월은 새싹이니 일단 나부터 경향이 있는 듯 하더라고요. 금으로 조절하는 듯. 그 목 왕절에 태어난 경우에는 이제 아이 같은 면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이적 측면의 성향이 많이 드러나기는 하죠. 4, 5, 2월 정도는 되어야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이 되면 내가 할 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건 함께 하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가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이다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생존하자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리조현 선생님, 식신이 엄청 발달된 사람도 나르적 성향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요. 아직 오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이제 우월감에 대한 확보. 내가 남들을 누르면서 우월감을 느껴야 되는 요소들, 요런 특징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간적 측면으로 놓고 보자고요. 일간적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우월해야 돼 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일간적 측면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까 열심히 누가 얘기를 해주셨죠? 본 선생님이었나요? 임수. 맞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의 일간을 더 집어넣을 거예요. 병화, 경금.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임수와 병화 같은 경우에는 한 난이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운이 됩니다. 그죠? 임수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어버리면 나 정도면, 나라면 이러한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경금은 왜 꼈냐? 경금도 이 우월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에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태어난 첫 번째 사물이에요. 경금이 언제 태어나요? 8월에 나와요. 8월에. 5월에는 양력으로 8월입니다. 그러니까 신월. 그리고 4월에는 사중 경금이 앞으로 금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목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신월에는 실제 그 경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경금이 나타나기까지 뭘 해요? 개수, 간목, 을목, 병화를 거쳐서 정화까지 난 다음에 경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이것저것 해봤는데 나 뭐 웬만한 경험 다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경금일간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수, 병화, 경금이 일간일 때
나르라고 하는 요인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설명을 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꼭 일간이 아니더라도 이제 천간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간목 플러스 병화, 경금 플러스 임수. 자, 구분을 하자면 자존감이 낮을 때는 간목 병화가 수원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자존감이 낮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경금 임수가 인화가 없을 때 낮은 자존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우월해, 나 좀 짱이지, 나 우월감이 좀 있지 라고 하는 요인들로 보면 간목 병화가 우월감을 나타내주는 천간 구조가 되는 것이고, 경금 임수가 또 하나의 어떤 우월감, 그래서 내가 우월하니까 남들보다 난 좀 잘났어 라고 하는 특징을 만들어주는 천간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겹치지만 항목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수일간 진짜 맞는 듯, 파하핫 나 정도면, 그러니까 그러한 성향들, 임수일간이 아무래도 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네. 경금이 프랑스와 영국 느낌인가요? 그렇죠. 프랑스랑 영국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너무나도 아주 딱 너무 적절한 비유를 딱 해주셨네요. 맞아요. 뭐랄까, 왜 자부심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특징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능력, 있어 보이도록 포장. 요거는 천간, 병화, 임수. 요럴 때, 요런 천간, 병화나 천간, 임수가 있을 때 포장 능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죠.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포장 능력이 매우 좋은 것이 천간의 병화, 임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도구로 보는 특징.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고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특징,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볼까? 이런 생각들. 혹시 의견, 요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도구로 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목이 부족할 경우, 좋아요. 야, 오늘 우리 선생님들 아주 멋져요. 좋아요. 저도 비슷한 얘기했는데, 천간에 목이 없을 때, 요런 내용들. 정인, 정제, 제극인 일수도, 그러니까 지금 오행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행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병화가 없을 때, 요래도 사람을 좀 도구로 보는 성향이 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을 키워주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있는 것을 끌어주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천간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생명이 있는 것을 인지하는 글자가 없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병화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하지에서 동지 출생자, 이런 경우도 사람을 도구로 보겠죠. 좋아요. 화극금 위주일 때, 신유술월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하지에서 동지 출생자, 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면 본 선생님이 얘기하신 신유술월의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화극금 위주일 때라고 하는 내용, 요거를 조금만 더 발전시켜서 해석을 하자면 천간, 가을, 겨울, 상생식 구조를 띌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용도로 쓰면 되겠네, 이거랑 저 사람은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줘서 자기 할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거는 뉘앙스 차이가 좀 크죠. 전자의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떤 도구로 본다라는 것이고, 태어난 계절에 상관없이 저 사람의 용도는 이거야, 여기에 쓰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천간에 가을이나 겨울에 상생식 구조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사람 중심의 측면이 아닌 도구 중심의 측면으로서 가치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보는 특징을 갖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리조한 선생님, 천간에 목이 없는 1인입니다. 병화 있는 거 알아요? 본 선생님, 신유술월 자체가 뭔가 딱 하나만 보고 세상은 저럴 거다. 저건 돼, 저건 안 돼. 이런 느낌이. 그렇죠. 구분을 짓는 계절이니까 그런 성향이 맞아요. 근데 화까지 심하면 1만 보고 100이란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듯 해요. 그 1의 깊이가 엄청나다면 100만큼의 깊이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용서가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화의 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인화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깊이를 더해주는 형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인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르 특징 또 잦은 거짓말. 이걸로 보면 네, 이건 제가 4개를 생각해 봤는데 거짓말을 자주 하는 거 오행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행적 측면으로 이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해. 오행 이런 스타일은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 라는 거. 선생님들 알고 계시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싶은 요소들에 대해서 네, 봄생? 거짓말 많이 한다 그래. 봄생 이건 좀 아니잖아요. 봄생 다 거짓말쟁이에요. 목다화치. 오, 이시연 선생님. 오, 목다화치. 봄생 양인격 병화들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오행으로 접근을 해주시라고요. 그 격국이랑 육신 알고 계신 거 많은 거 정말 알겠는데 오행적 접근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병화들이 포장 많이 하더라고요. 가오. 그러니까 위에 포장 여기다 해놨죠. 포장 능력 있어 보이도록 포장 병화 임수. 네, 해놨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과습된 봄생들. 봄생 그러니까 봄생이 그 약간 그 어린아이 같은 측면이 있으니까 뭐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다. 과습일 수도요. 과습, 거짓말이 잦은 거짓말, 과습이 잦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과습 이렇게 던지지 말고. 천간 지지, 개수 강한 묘진월생들 특징일 것 같다. 수극화로만 된 구조. 잦은 거짓말, 수극화로만 된 구조. 수극화로만 된 구조. 수극화로만, 선생님들 걸 먼저 쓸게요. 수극화로만 된 사주 구조. 구성된 사주 구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 속에 사니까 그럴 수도. 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생수 엄청 심한 것도 금생수 엄청 심한 것도 금생수가 심하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화가 드러남이고 수는 감춘인데 목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다자. 오. 금생수 지나쳐도 거짓말 잘한다. 진월생이 진월을 봐도 거짓말 잘해요? 예? 진월생이 진월을 봐도 거짓말 잘한다고요? 하절에 수생목 안 된 목이 많을 때, 하절에 수생목 안 된 목이 많을 때, 그러니까 목생화만 너무 왕할 때라는 거죠. 자, 좋아요. 이시연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저도 하나 했습니다. 네. 하절에 수생목이 안 된 형태에서 목이 많을 때죠. 그래서 화다 목고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거를 잦은 거짓말하는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불안도가 높다. 수극화로만 된 경우. 습은 변형을 시킨다. 오, 습이 뭘 변형시키죠? 습이 뭘 변형시키는지 계속 얘기해 주세요. 과습 특유의 집착이 심해서 뭔가 자기만의 생각에 미쳐서 거짓 논리에 맞추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내는 듯.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약간 기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구나. 제가 생각한 거짓말은 상황 모면성 형태의 거짓말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내 결과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목이나 금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기준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네요. 재밌다.
제 주위에 화급금 자존심 때문에 좀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한다. 병화가 있으신 그 특징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변경이 있는데 뭐 4월생이다 이러면 예, 자존심이 극에 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나 해봤어, 나 알아, 이런 경우. 예. 4, 5월생들이 경금이 있으면 특히나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거의 뭐 사장님이셔가지고, 예. 4, 5미생도 거짓말 잘하는 것 같다. 허풍적 의미의 거짓말. 앞으로 경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풍적 의미의 거짓말 하죠. 자, 일단 제가 정리한 내용들 화다목고, 이거는 금생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목생화를 을목으로 열심히 할 때 이때 화다목고가 되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병화를 이만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금생수가 잘 안 되니까 결국 목생화도 흐지부지 되니까 계속해서 변명을 해야 되니까 잦은 거짓말로 간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볼 수 있고, 목다수축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식의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목다수축 역시나 간목의 성장을 꾸준히 따라가기 위한 수원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변명을 거듭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화다금소, 이것도 잦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특징이 된다라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다금소는 신금을 너무 계속해서 이렇게 포장하다가 신금이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 만듭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다가 결국 금이 그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므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기임탁수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기임탁수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묘수지만 임수를 흐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특징으로서 얘기를 하면 잦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4, 5미월의 4, 5미월생, 이런 경우도 사실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쉽죠. 네,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경금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환경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이편희 선생님, 그래도요, 습도, 과습한 경우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습도가 너무 높아서, 이게, 결국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로 거짓말을 할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써니쌤, 목생화? 거짓말, 목생화. 목생화만 거짓말로 놓으면 안 되고, 목생화가 충분한 어떤 뒷받침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게 화다목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가 좀 지나칠 때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원이 없는, 금생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생화가 지나칠 때, 이런 식으로. 목이 솔직한 인간 본연의 모습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거나 목이 많아서 목에 문제가 생기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뽀송뽀송 선생님. 근데 그러한 목이 단순히 이제 임수적 측면이 아닌 개수적 측면이 될 때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현상이 나타날 조건에 더 부합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생수 안 되고 목생화 강한 사주, 준비를 안 했으니 면피용, 임기응변. 그렇죠. 네. 그래서 면피용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 여기 잦은 거짓말이라는 거, 네, 제가 써놓은 거예요. 네, 지지사화가 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다 해봤다로 시작. 그렇죠. 학생들 보면 봄생 둘에 목이 많은 아이들이 잘못 인정을 잘 안 해요. 봄생이면서 목이 많은 아이들,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 람만생님은 사주 구조가 제법 그래도 순환이 좀 되는 구조잖아요. 경금일간이 4, 5월생이면 아찔한데요. 네, 맞아요. 말로만 들어보면 이미 성공한 백종원 사업가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4월에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해월에 간목이다 이런 경우도 대응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좀 같이 해주시면 돼요. 뭐냐, 명리학은 음양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와 반대되는 대응되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한 현상까지 같이 생각하면 한 번에 공부를 끝내는 겁니다. 그죠? 4월에 경금 아찔하다 그러면 해월의 간목도 아이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삼촌 4월 무토 뻥을 자주 치시는데 너무 귀여우심. 재치 있으세요. 가불목 일간의 4, 5미월생은 너무 멋진 사람들인데 그쵸. 어떤 환경에 보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겨울생이니까 실리적이다. 이편인 세상님 아이쿠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적은 거에 저도 해당되는 거 엄청 많아요. 정화가 기토 없는 입장이죠. 정화가, 그리고 천간에 병화 있죠. 갑병 있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들은 나는 이런 형태의 나르적 면모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 중심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건 좀 심한가? 라는 생각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차이가 있다. 나는 진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르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피해자 코스프레. 해월의 간목은 지식에 대한 자부가 강할 수 있나요? 지식에 대한 자부보다는요, 그러니까 시장에 태어났고 앞으로 종자가 될 거잖아요. 그죠? 시장에 태어났고 우수하게 골라진 형태의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품성이 있어,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장님 마인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인드가 좀 회장이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월의 간목은 지식적, 사회적, 배경적 우월감이 있어요. 근데 대놓고 말 안 하고 약간 은연중에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해월 간목은 책을 뭐 진짜 읽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자주 샀어요. 기본적으로 사색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확률이 큽니다. 이편인 세상 선생님은 해월 간목, 네, 맞습니다. 해월 간목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각자 사주를 그렇게 너무 자기 비판하지 말고요. 어차피 오늘 하하호호 웃고 그냥 넘어가실 거잖아요. 내가 그런 면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요 경우는 어떠한 오행적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오행적 특징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면 저도 여기 해당되는 거 엄청 많아요. 간목병화 있죠? 이거 그죠? 간목병화, 포장 능력, 천간 병화, 하지 동지 출생자, 천간 가을 겨울 상생식 구조를 띌 때 해당되는 거 많아요. 오늘 되게 재밌어요? 다행이다. 그렇죠. 나이스. 아싸, 나도 나르적 면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묘진월생이 금극목 실패했을 때, 묘진월생이 금극목 실패했을 때, 그러면 목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많아서 이런 의미인가요? 묘진월생이 목이 너무 많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 최소 한타는 걸림. 오늘 다 걸리게 해놨어요, 제가. 한번 빠져나가 봐요. 내가 금을 아주 촘촘하게 쳐놨어요. 한번 빠져나가 보세요. 란구라는 뭐예요, 란마생님. 란구라라니. 자기 성찰의 시간, 그죠? 저도 이거 쓰면서 아이씨 나 심각한데? 이 생각 되게 많았어요. 청강 기시님, 그렇죠? 네, 저 본 선생님 저 내용들을 잘 좀 다루면 되는데 청간 너무 목이 많아서 요거를 뭐 좀 크게 그냥 퉁쳐서 이야기를 하자면, 습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남 탓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음습이나 과습인데 약이 없을 때 이러면 이제 옆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뭘 하려 그랬는데 네가 왜 너는 내가 뭘 하려 그럴 때만 부르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9월쌤 안녕하세요. 9월쌤 저기 추월 간목이잖아요. 9월쌤 추월 간목, 해월 간목 아니고. 9월쌤 근데 천간에 이제 임수 간목이 있죠. 묘진월이 금극목이 잘못되면 이제 남 탓을 한다. 묘진월이 금극목이 잘못됐다. 금극목이 잘못됐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묘진월에 금극목이 잘못됐다라는 건 경신금이 있어도 금극목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경신금이 있으면 금극목이 되는데 과습한 게 해결이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건 맞습니다. 예. 음습한 게 해결이 안 돼도 남 탓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남 탓을 많이 해요. 그렇죠. 9월쌤은 추월이시죠.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나르들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나르적 특징. 일간 극 심하게 받으면 피해자 코스프레. 일간이 극을 심하게 받는다라는 케이스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재생살만 되어 있는 극신약 이런 경우는 남 탓 안 해요. 재생살이 되어 있는 형태의 극신약이다 라고 하면 남 탓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남 탓을 안 해요. 왜냐?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이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사람이 살면서 처음부터 고난과 역경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왜? 이거 아픈 거야? 난 모르겠는데. 난 그 전에 더 아픈 일도 많았어. 뭐 이렇게 되는 의연해지는 태도가 있잖아요. 근데 재생살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극신약하다. 뭐 진짜 비겁도 없고 인성도 없고 그다음에 근황하지도 않고 이러면 그냥 그래 세상아. 너는 원래 나한테 협조적이었던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신약은 남 탓을 안 합니다. 원래 그렇지 뭐. 내가 사는 게 그렇지 뭐. 내가 항상 힘들었지 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신금이 있으면 그나마 습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묘진월에 개수가 좀 있는 경우에도. 근데 경신금이 전혀 없다. 이러면 이제 보통 그런 애들이 약이 되어 주니까 그러면 이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재생살 극신약 제가 남 탓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재생살 극신약은 절대 남 탓 안 해요. 왜? 세상이 원래 그랬거든. 세상은 나한테 협조적이었던 적이 없거든. 세상은 항상 나를 힘들게 했거든. 근데 무슨 남 탓을 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지. 수월하게 가면 내 인생이 그렇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맞아요. 본 선생님 훌륭해요. 묘진월에 개수가 있으면 경신금이 있어도 집착하다가 정신 차린 듯한 행동을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을 많이 낮게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극신약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좀 힘든 삶을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라 쉽지 않죠. 좋아요. 오늘 진짜 매우 감사한 참여도를 보여주셔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내용들을 썼네요. 디폴트 자체가 낫다라는 말 진짜 슬프면서도 좀 웃기네요. 그렇지. 쉽게 가면 내 인생이냐 이렇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행적 측면으로 제가 준비를 했던 거고 이제는 격국하고 육신적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